김대중 씨가 MBC 파업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뭐 일종의 뭐 강연 뭐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충격적이어가지고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만났대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한 1년 있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서 하는 얘기가 고작 노무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으니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명계남이나 문성근 같은 사람을 시켜라.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자신이 VIP에 직보하는 사람이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VIP가 저를 걱정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명박이 김제동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동이 그래서 저는 가서 똑똑히 전해라.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로서의 임기는 평생 남았다. 그리고 그 집 전세다. 잊지 말고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명계는과 문석은 이미 베리몸이니까 걔들 보고 하라 그러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한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예. 무서웠을 겁니다. 예, 협박한 거죠. 예. 국정원 직원을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VIP가 걱정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직접 이명박이 직접 김제동을 이름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있잖아요. 거의 살인 교사거든요. 살인 교사. 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김제동이. 그러니까 직접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이명박이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있죠. 국정원 직원 겁내지 말라라면서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이 국정원 직원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문자를 보냅니다. 6시 30분 설해마을 김제동 만남. 이거를 보고하는 그 국정원 상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김제동한테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노트 보면 들키는 거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게 아니야,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 국정원 직원이 김제동한테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한 문자를 두 군데를 보낸 것 같아요. 아, 나 이렇게 보고했어. 너도 알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근데 이게 헷갈려서 이렇게 문자를 잘못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이게 김제동을 생각하면서 문자를 보내니까 자기는 상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김제동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왕왕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김제동이 자기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너무 무섭더라.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명계남과 문성근은 뭐 베린 몸이니까 제동 니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두 번째 문장에서 VIP MB가 직접 이제 김제동 이름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명박 당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김제동이를 만났고 만남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여기에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지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한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보고 사항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돼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보고 완료. 이게 청와대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만났고 왜 만나서 내가 협박했습니다라고 결과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건으로만도 이명박은 구속감이에요. 이런 게 있죠. 네. 연예인들이 주는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슈를 김제동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확대력이 좀 세지는 거예요. 네. 김제동 자체가 이제 개념 연예인 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수 있죠. 막 이명박에 반대하는 발언 같은 거 스스럼 없이 하고 노 대통령 노제 사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적 인기가 부담스러운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야. 그 불편한 속내를 어떤 자리에서 털어놓으면 국정원장 밑으로 이렇게 금방 바로 내려가죠. 야 가서 좀 적당히 하라고 해라.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김제동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정말 멋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가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민간인을 협박한 게 된다. 하지만 내가 가면 이건 협의가 된다. 훗날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가야겠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 멋있어. 그러니까 멋있어. 이게 국정원 직원이 감화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여기서 감화받고 김제동한테는 알려줘야겠다. 그러고서 슬쩍 보낸 거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동이가 저기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머리도 모르겠어요. 좋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되게 할 말 잘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MBC에서 파업 때문에 PD들이 얘기를 할 때 며칠 전 국정원 문건이 공개된 다음에 그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김제동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PD한테 전화를 해서 김제동이 엄청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김제동이 우는 거는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왜 정혜신 정신상담사 그 심리학자
그분하고 상담할 때도 김재동이 엄청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지만 온갖 생각과 자괴감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공황 증세가 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엄청난 피해자인 거죠. 얼굴이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 김재동 씨 힘내시고요. 드디어 국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BBK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모든 그 화살표는 다 이명박한테 이제 그 향하고 있는데.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박영선 의원이죠. BBK의 상당한 관계자 중에 한 명.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가짜 편지 사건에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BBK 사건에 관련해서 다시 조사할 생각 없냐면서 이제 새로운 증거가 될 만한 문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신중하게 재수사 검토하겠다 하니까 BBK, 자원외교 이런 것들이 다시 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에서 하나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막 기분 나쁘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단언하건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얘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법부 관할이에요. 이게 지금 국고가 낭비된 게요. 국고가 낭비된 게 지금 100조가 넘어요. 이명박 때. 그러면 이 100조를 찾아서 저는 국민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전 이게 정말 얼처구니 없는 주장이겠지만 우리는요. 껌을 하나 사 먹어도 간접세를 내요. 담배 하나를 펴도 간접세를 엄청나게 냅니다. 그렇죠. 예. 이 세금들이 모여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 위에 사기를 쳐서 돈을 또 숨겼단 말이에요. 저수지에. 그죠? 찾아서 그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BBK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얼마나 중범죄냐면요.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되면 무기징역인 거 아시죠? 이거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봐요. 주가 조작은. 그죠? 이 주가 조작의 악질범을 그냥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체계를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수사가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7년형 살았나요? 7년인가 8년 살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미국에서요. 미국에 있는 거죠. 하루에 수십 개 트위트 사는 제가 다 리트윗 해드립니다, 지금. 미친 듯이 울퍼요, 지금. 검사들 공격하고 있고. 자기가, 이거를,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트윗해가지고, 이명박이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낼 거면 내가 왜 검사들 이렇게 욕하겠냐.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가 지금. 당연히 이건 밝혀서 이와 관련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정치 영역이 아니라 사법 영역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 편지가 사건이 벌어진 게 2007년 당시에 김경준이 BBK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사람을 이명박을 특정을 하고 자기가 증거를 대겠다고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이쪽에서 이게 민주당에서 기획한 기획 사건이다라고서는 이거 정치 공작이다라고 우선 몰아세웠었어요. 박살났죠, 민주당. 네, 그랬던 사건이었고 이것은 이제 박영선 의원이 거기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받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문자를 받은 거를 공개한 거잖아요. 이 문자에 보면 이게 신형 BBK인가 저장돼 있는 박영선 의원한테 저장돼 있는 이름이 그렇게 저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국회의사당에서 공개를 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 거네요. 재밌게 됐어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결론적으로 화살은 다 이명박한테 가게끔 돼 있는 이런 구조처럼 보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이거를 막아내는데 사활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명박이 제대로 털리면은 사람들은 긴가민가하게 이명박이 죄가 많다는 걸 알지만 안 털고 있으면 안 터는 대로 욕먹어요. 박근혜가 그런 상황이었잖아. 같은 정권이라고 해도. 네. 이명박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실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명박을 털면 박근혜 이명박이라고 하는 자원동체가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정한 세력이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들이 말하는 정권 교체에는 굉장히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년씩 둘이 해먹었는데 둘 다 말도 안 되게 해먹은 것은 사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명박이 어느 시점에서 검찰에서 이제 그 이름이 불리우느냐. 아, 이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비님이 항상 했던 말 있잖아요. 헬기 띄워가지고.
검찰청까지 생중계 드론을 라이브로.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KBS, MBC, SBS와 그다음에 각 종편 방송들과 미디어 몽구 가야지. 미디어 몽고도 또 신비도 가야지. 라이브 해야지. 그러면 차에 그 그럼 위에 선루프 올라타서 열고 카메라 들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오토바이도 있는데. 이게 좀 깝깝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심지어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정봉주 의원 사면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울한 건 세상이 좀 억울하긴 하죠 그게. 엄청 억울하죠. 그 당시에 또 현역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는 저기 정동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본인 선거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한 놈 더 있어. 그 당시에 가장 앞장섰던 놈이 홍준표 아니에요. 네. 지금 맞다. 자유한국당의 대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BBK 수사 전에 문재인 대통령 목줄 잡으려고 홍준표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게 지금 이거 잡히나? 수사 시작하면 저는 홍준표도 쉽지 않을 거다. 다 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홍준표 그 송환정 리스트로 돈 받은 거 대법원 판결 언제 하는 거야? 좀 세 건 다 미루고 있죠. 가만 있어봐. 네. 그거 9월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늦춰질 거예요. 9월 20 며칠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법원장 후보자랑 관련관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얼마 안 남았네. 뭐 어찌됐건 간에 이명박,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명박이 비하면 박근혜는 좀 잡스럽다 그럴까요? 네. 잡스럽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아니, 제가 느낌이고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었다니까. 다 털어버렸어, MB가. 그래서 다음 정부는 고작 말이나 사쳐먹고 그랬다니까. 뽕이나 먹고. 그러니까 김무성이 말해서 내가 느끼는 그 네. 분노심 그거잖아요. 네. 북핵인이 몸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 짤 때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보다 국방비를 월등하게 올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쓸 돈은 있고 국방비에 쓸 돈 없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얼마나 자기네 정권에서 해먹은 거 또는 망해먹은 거 빼먹은 거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막 밀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새끼들은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9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뭐 정부한테 얘기하면 돈도 받고 용돈도 타고 또 말하면 자기 동네에 또 수백억 또 밀어주고 지역구에 그리고 말하면 또 청탁도 막 자식들 막 조카들 다 취직시켜주고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야. 근데 그게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하게 빠져 있어. 그래서 막 전화해서 자기 서조카들도 막 뭐라 그러죠 이게 막 취업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내 국회의원이야 막 의시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짓을 못 하니까 무슨 할 게 없는 거야. 정치를 안 해봐서. 그 짓만 하다가 실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면, 국회의원실에 앉아서 이 법을, 국민이 어떻게 하면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박주민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안 해봤다니까, 진짜로 국회의원도 9년 동안. 말로만, 누나라고 막 빨아대면 돈도 주고, 관직도 주고, 막 그랬었잖아. 돈도 주고. 비아그라도 막 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정상적인 정치 시대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멘붕 상태 빠져. 그래서 맨 밖에서 놀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